24년 4월에 회사 신사옥으로 과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작년에 적응기였다면 올해는 변화를 완성하는 시발점이 돼야 된다.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져왔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서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단계에 서 있는 25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사 가야지, 회사 가고 싶다, 마음가짐을 가지는 직원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서로 신뢰가 생길 수 있다. 조직 문화는 신뢰가 바탕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 회사에서 강조했던 4대 핵심 가치가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시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조직 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성장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다. 회사의 존재 가치는,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는 매일매일 발전하는 모습에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출 지향적이지는 않다. 24년도에 안국 성장률 모델이라고 안국약품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제시했어요. 고객이 원하는 양질의 우수 의약품들을 적게 생산하겠다. 한 2, 3년 동안 품절 이슈가 많았잖아요. 부족한 생산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생산 설비를 보강할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원가율을 확보하겠다. 사실 원가 압박 때문에 생산되지 못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원가를 내리고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회사의 일이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 무언가 차별화된 제품을 내놓아야 영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을 거다. 안국약품은 차별화된 의약품을 시장에 매년 선보이는 회사가 될 거다. 4년 동안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한 6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넘버원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30대, 20대로 내려가면 인지도가 5%도 안 됩니다. 비타민이나 일반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층들이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그리고 소비자들이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토비콘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비즈니스나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네 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 토비콤을 건강식품으로 기능식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헬스 앤 뷰티 사업을 만들었고 토비콤을 매니지먼트하게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한 이후에 토비콘 브랜드의 인지도가 60대만 넘버원이었다가 지금 구매를 보면 30대, 40대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 안국약품의 토비콘 브랜드가 확대됐다. GMB 사업부에서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까지 아우르는 큰 사업부를 확대를 하고 한 2030년까지는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비콘이 굉장히 교두보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의약품 시장을 우리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틈새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트라이 한다. 일반 의약품보다도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 약국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한 3개월이나 4개월 이후에 아마 저희가 출시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약국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순환기로 성장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프로스판에서 신해출하까지 호흡기 쪽에 포지셔닝 되는 회사죠. 카이랄폼은 안국약품이 제일 처음 국내 시장에 도입을 했어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회사다. 카이랄폼, 레보텐션을 도입해서 레보텐션, 레보살탄, 레토프라 해서 카이랄폼의 전문적인 회사다. 전문약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위치로 한번 포지셔닝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 안국약품의 제품 개발 포트폴리오는 과거와 같다. 안국약품이 이런 회사다. 이런 노력하는 회사고 이런 멋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라는 것들을 알리겠다.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각 군에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 이상의 계량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 내년부터 5년 사이에 그 계량 신약이 출시된다. 그러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거다. 첫 번째로는 페바로 패밀리인데요. 페바로 Z이 있고 페바로 F가 있고 페바로가 있어요. 현재 월 20억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페바로 Z 저용량이 나오고 페바로 V라는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 페바로 패밀리로 한 3, 4개 정도의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페바로 패밀리로만 1000억 이상의 매출 달성을 저희 목표고요. 우리 회사의 미션이에요. 그 두 번째는 시네추라는 29년에 저희가 특허가 끝납니다. 호흡기에서 프로스판, 다음에 시네추라. 지금 15년째 독보적으로 사실 처방약으로 1등이거든요. 그래서 시네추라 후속 제품, 저희가 기획하는 제품이 있고 올해부터 임상에 들어갑니다. 외부 영업 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의원만 그렇고 종합병원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다. 대형 제약사처럼 700명, 800명의 영업사원을 가지고 클리닉을 커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대형 제약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안국약품이 정말 지금 지향해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는 생산, 연구개발, 차별화된 신제품의 도입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차별화된 신약을 만들고 시장에 알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알려야 되지? 그래서 선택을 한 겁니다. 종합병원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 우승을 알리자. 그래서 근거 중심 영업을 하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파트를 보강을 하고 국내 임상을 통해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온라인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클리닉에 전파하고 그 일을 하겠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자. 올해 부문장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새로운 부문장이 영입이 됐고 두 번째는 그 작년 대비 연구 인력이 그렇게 증원이 되고 개발부 인력 증원이 되죠. 연구개발 부분이 그래서 기존의 인력에서 한 30% 이상이 증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월 영업 마케팅, 연구개발 핵심 인재들이 모여서 필드에서 들은 내용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 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이 생기면 돈을 투자한다. 라고 전략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무한정은 아니지만 리즈너블하다면 투자한다 라고 방향성을 전환했다. 1분기도 10% 이상 성장을 했고 2분기도 예상하기로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 마감을 통해서 확인되겠지만 상반기는 저희가 목표한 것 대비 적게는 5%, 많게는 10% 이상의 초과 달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바로젯이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작년에 한 150억 이상 그 매출이 성장이 됐거든요. 스타까지 포함하면 200억 이상의 매출이 부가적으로 성장이 돼 있다. 그럼 거의 8% 성장이거든요. 제품 하나가. 제약회사에서 제품, 신제품이 가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 매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제업계 내 10위권에 들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단순 전문의약품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기기도 접목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수출도 접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임기 내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30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03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임기 내에 초석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제품이 개발되는 포트폴리오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 기반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합병원의 그 근거중심 영업을 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역량을 보면 이게 합쳐지면 2030의 제국의 10위권은 우리 무조건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약업계는 굉장히 변화에 요동치고 있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라.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통합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제가 연구개발에 있었던 경험 그리고 영업 마케팅에 했던 경험들을 되살려서 안국약품 자체가 서로 통합해서 서로 소통하고 한 가지 방향을 바라고 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앞장서서 가는 것 그 부분들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수철을 굉장히 좋아한다. 작은 거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와서 기타를 매더니 미친 듯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안국약품은 굉장히 제가 그렇게 조용한 회사였죠.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회사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약업계의 무대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했던 회사다. 안국약품의 전반적인 업계의 DNA는 차별화에 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DNA가 있다. 제약회사로서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 과시하지 않은 그런 회사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안국약품의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